정민의 책문화TV입니다. 체카. 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이제 주변에 보니까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도서관 톡톡 네, 10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관장님.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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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좋은 기운을 주시는 우리 이정수 관장님. 별 말씀을요. 네. 책과 문화로 세상을 보는 방송 책문화TV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멤버십도 가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책 좋아하시는 우리 지인들께, 친구들께, 가족에게 정민의 책문화TV 링크를 많이 공유해 주셔서 책문화TV가 더 많은 구독자로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세요. 네. 도서관 톡톡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전어 531호가 발행이 됐어요. 올해 창간 35주년을 맞는 출판저널은 대한민국 대표 출판 전문지인데요. 이번 회에는 책문화 생태계 토크로 나는 어떻게 저자가 되었나 라는 주제로 신경미 저자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주요 칼럼으로는 문화정책의 기본은 책문화이다, 문순태 연작 장편소설 진소리, 초판본 이야기,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기지, 경기 대표도서관 착공식 소식, 제3차 정기관행물 진흥 5개년 계획 기본계획 주요 내용, 2030 세대 공공도서관 대출 현황 분석, 북클럽 독서당에서 개최한 독서당길 걷기, 신간 리뷰 등 책 문화와 관련된 최근 동향과 기획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으로 우리나라 책문화 발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문화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책문학교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책문화 네트워크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책문학교에서는 출판학교, 독서학교, 토론학교, 글쓰기학교 등 앞으로 지역사회 책문화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책문학교를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정민의 책문화TV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 관장님과 함께 도서관 톡톡 10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관장님 벌써 10회입니다. 오늘이 네. 마지막 방송이에요. 도서관 네. 톡톡 마지막 방송. 네. 어느덧 우리가 3월부터 봄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렇죠? 네. 생각나면 한 번씩? 그러니까 맞아요. 생각나면 한 번씩 했는데 벌써 10회가 됐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3월 3, 4, 5, 6, 7, 8, 9, 10. 와, 8개월 동안 네, 짬짬이 우리가 방송을 하니까 벌써 10회가 됐어요. 네, 도서관 톡톡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워낙 우리 이정수 관장님 팬들이 많으셔가지고 3월 16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도서관 톡톡 진행을 해왔는데요. 주제를 그동안 했던 주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10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는 방송일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1회는 전 서울도서관 관장에게 듣는 도서관 이야기, 2회 국내 최초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의 탄생과 의미, 3회 도서관과 독서문화, 4회 시민을 위한 도서관 거버넌스, 5회 도서관 관련 주요 법들, 특징과 개선 방향, 6회 도서관 행정체계 특징과 개선 방향, 7회 도서관 사사에 관한 모든 것, 8회 도서관에서 책으로 만난 이웃들, 9회 자본도서관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오늘 우리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 관장님과 함께 도서관 톡톡 10회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별 방송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중에 또 좋은 방송을 기획을 해야죠, 관장님. 네, 네네. 자, 오늘 주제는 도서관의 미래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정수 관장님께서 도서관 관련된 책을 특별히 몇 권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도서관 미래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관장님, 그동안 우리가 해온 주제를 보니까 거의 뭐 세미나 포럼 주제예요. 무슨 학술 연구 방송도 아니고.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네. 그래도 정윤희 선생님께서 대표님이 이렇게 주제 딱딱 뽑아주시고 역시 기획자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네. 저도 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주제를 뽑으면서 와, 이거를 어떻게 다 말씀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전문가는 다른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훈훈한 분위기에서. 네, 사실 우리 이정수 관장님은 사실 오랫동안 이제 도서관 현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이제 기초와 강역을 다 두루두루 거치셨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문가로 1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망하게 왜 그러십니까? 네, 마지막 방송이니까 막 띄워주네. 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교수님, 관장님 먼저 오늘 도서관 관장님으로서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 뭐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또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 오랫동안 또 종사를 하셨고, 도서관에서 계시면 책을 많이 읽으시죠? 네. 책을 많이 읽어야죠. 그쵸. 네. 아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책을 많이 못 읽으신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핑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책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통독만 해도 되고, 부분만 읽어도 되고, 그래도 경향은 알아야지 되고, 또 뭐 요즘 출판의 어떤 형태나 이런 거는 전문가라면 사실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도 참 낯간지러운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 도서관 뭐 사서나 관장이라고 얘기하면 다 거의 대부분 책만 읽으시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습니다. 워낙 또 우리 관장님이 공부하시는 분이시라서 책을 많이 읽으시죠. 네. 그동안 읽으셨던 책 중에서 이제 도서관 관련한 책들을 좀 몇 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래 내가 좀 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이정수 관장님께서 도서관 관련된 책 보니까 3권을 특별히 이제 꼽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첫 번째는 도서관 고유의 가장 역사적인 얘기라고 하면 도서관 지식문화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대구대 윤희용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본인이 말씀하실 때도 본인의 그 모든 그 지력과 에너지를 이 한 권에 다 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보시겠어요? 동아시아에서 나왔네요. 동아시아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갖고 오다 보니까 사인본을 가져오셨어요. 드리려고 제가 나중에 하나 드릴게요. 아니요, 저 이 책 샀어요. 사서 읽었어요. 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한 번 읽을 책은 아니고 두고두고 옆에 끼고 저는 사실 윤희은 교수님이 전공 서적도 많이 쓰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항상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두 줄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고 이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을까 자료도 많이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하면 모든 저자들이 다 훌륭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윤희인 교수님은 역사적인 맥락, 뭐 행정적인 거 이런 거 다 깨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두고두고 보시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저 도서관 지식문화사라는 책을 이제 첫 번째로 꼽아 주셨어요. 이 책을 쓰신 윤희윤 저자님은 지금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문헌정보 학자시고 사실 도서관계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널리 알려지신 분이고 학자로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윤희윤 교수님께 쓰신 도서관 지식문화사, 네, 이 책을 통해서 이 책과 도서관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도서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좀 인문 교양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 이 책이 아마 학술 뭐 그런 선정하는 도서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문 교양서로 아주 좋은 책이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그 세계적으로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그 도서관의 그 흐름과 역사를 쭉 서술을 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지식문화사 이 한 권을 통해서 이 도서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줄쳐가면서 읽었던 책인데요. 저랑 같은 책을 읽으셨군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책은 또 어떤 책인가요? 두 번째 책은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라는 책인데, 저 책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죠? 이 책은 그 폭염사회라는 책을 쓴 에리 클라이넨버그라고 하는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도서관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닌데 이분은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사회적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서관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뉴욕의 그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좀 우범지대고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도서관에서 한 9명의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즐겁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가 이런 연구를 하시면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녹지와 도서관은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없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다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도서관 예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도서관이 그냥 도서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안에서 도서관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거를 사회학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시와 관련해서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상한 읽으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도서관이 그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아주 좋은 책을 또 우리 관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네요. 자,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어떤 책인가요? 그 세 번째는 모든 것은 도서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책, 이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이 책은 그 청주시 의회 의원을 지내신 그분이 이제 쓰셨거든요. 이분이 윤송연 윤송연 저자님. 그래서 이분은 이제 또 사모님이 또 청주에서 초롱인의 작은 도서관 운영하시고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 책은 북유럽 국가의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지국가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지금 핀란드나 이런 데서 도서관을 굉장히 건물도 잘 짓고 있지만 굉장히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회혁신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또 사서들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이 나와서 제가 이분은 어떻게 이 북유럽 국가의 도서관을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샀는데 읽어보면서 굉장히 탐복을 했죠. 그래서 이 북유럽 국가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책과 도서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거를 너무 잘 써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을 쓰신 우리 윤송현 저자님의 칼럼이 이번 출판전 531호에도 또 마침 실렸어요. 그래서 이 저자님도 이 도서관이 이제 그 지역 사회와 그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글을 또 써주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정감사 기간 때 그때 잠깐 뭐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지적들이 있지만,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도서관 문화가 삶 자체잖아요. 그게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기도 하고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서관이 그 도시의 중심이 되고, 그 지역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책 외에도 사실 많이 있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특별히 3권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안 나시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도서관에 가셔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재를 알아야 도서관의 미래가 나올 것 같아요. 관장님. 그래서 우리 도서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재를 왜 도서관에 지금 위치한 현재를 어떻게 잘 알아야 되는지, 사실 그동안에 도서관에 계시면서 뭐 실태도 조사도 하시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정책 토론회도 많이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좀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적 공공 인프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민들은 사실 도서관에 바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왜냐면 자기 삶하고 연계가 되니까. 근데 이것을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도서관을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기 싫죠.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도서관에서 보고 싶은데 그 책을 대출한 사람들이 많아서 예약을 걸었더니 예약 번호가 한참 길다든가 이러면은 당장 내가 필요한 거를 제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면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 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은 이용자를 위해서 이 법과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책을 많이 읽히고 사람들한테 도서관을 다시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소를 시켜줘야지 되는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발전의 맥락을 볼 때 독서실에서 그다음에 이제 독서, 문화, 평생학습 이런 기능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 들어줘야지 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책을 한 권밖에 못 사요. 책은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반드시 기한 내에 갖다 주셔야지 돼요. 뭐 이런 거가 이제 규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책을 한 권 사면 물론 여유가 조금이라도 되는 사람은 책을 구매를 하겠죠. 구매를 하면 이제 출판해서 좋아하겠죠. 근데 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물론 이제 책을 사서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이, 내가 안 읽고 만다. 도서관 별로 나한테 필요한 거를 뭐 해소시켜주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뭐 2번 정도 트라이 해봤는데 굳이 내가 저기 가야 되나. 안 가고 그냥 유튜브로 본다. 배치할 거를 찾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은 독자, 이용자 확보에 실패를 하고 마케팅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행정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운영자 입장에서 관리 차원에서 가 있고 어디까지 이용자 관점에서 허용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딜레마지만 모든 도서관이 다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사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의 사립 작은 도서관이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도서관에서 조금 지금 현재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그 서울도서관 관장으로 계셨을 때 서울 시민들 3,000명 대상으로 그 자우도서관 실태조사와 정책 토론을 하셨잖아요.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니즈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작은 도서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때 지역 도서관이라고 해서 공공과 작은 도서관을 다 묶어서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도서관 이미지하고 미래에 당신들이 바라는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지금은 어떤 이미지냐면은 조용하고 정숙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뭐 이런 중심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건 하나도 없고 분위기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반성도 됐고 그리고 미래에 당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도서관은 어떤 거냐 했을 때 놀랍게도 전문적이고 책이 많은 도서관, 편안한 도서관.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하지 않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소하지 못하는 것들을 미래에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도서관에서 정말 관장님이야 직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지만 이용자들이 원하는 거는 다양한 책과 내가 필요로 거를 얻고 싶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책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도서관들을 뛰지 마라, 말하지 마라. 제가 서울 도서관에 있을 때도 제발 이렇게 여기 덕지덕지 붙여 있는 것 좀 떼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절반 정도 줄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이용자들한테 읽어보고 어떤 우리 안에서 뭐 조용히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안 읽어보거든요. 괜히 환경미화만 별로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빼보자고 얘기했는데 직원들은 이제 이용자들이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하니까 그런 걸 해소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게 이제 이용자 입장하고 또 제공하는 사람의 그 이제 고충 이런 게 좀 이제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 뭐 서점이나 이런 것 자기 취향대로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도 지금은 이제 건축이나 뭐 인테리어 이런 거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좀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자하고 많이 대화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도서관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사는 이제 그 동네에도 그렇고 도서관이 좀 숨어 있어요 어디. 그래서 약간 보물찾기 하듯이 도서관에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도서관을 지금은 사실 도서관들이 좀 시민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제 많이 짓죠. 지금 근데 옛날에는 정말 정말 그때 숲속 산속 정말 사람의 발길이 어떻게 닿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곳에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데 접근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네, 자연스럽게 그 도서관이 일상이 되도록 네, 그런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네. 뭐 몇 달 전에 네. 동대문구청에 네.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네. 거기가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를 했다,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동대문구청 1층에 보통 민원봉사실이 있잖아요. 설득대로 가고 뭐 여권도 신청하러 가고. 근데 입구에서 거기 민원봉사실까지 가는 곳에 도서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웬만한 구립도서관 규모 작은 거 정도로 만들었어요. 예.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릴 때도 도서관에 벤치 이제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책을 뺏어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수용성도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구청 안에다가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에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일단 좋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보게 되죠. 만남의 장소로도 쓸 수 있고. 네, 맞아요. 네. 또 사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청이나 시청이나 약간 그런 공공기관 1층 같은 경우는 로비라고 해가지고 좀 카페 중심으로가 있는데 거기를 좀 도서관으로 책 읽는 공간으로 먼저 만들면 예를 들면 전주시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전주시청이 로비를 이제 그 서재로 이제 꾸며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책을 뭐 지역 그 전주시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들의 책도 볼 수 있고 뭐 다른 책들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볼만한 책으로 좀 도서관답게 거기 사서도 있거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사서 테이블 딱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긴 도서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야지 볼만하고 그냥 뭐 이제 예전 얘기긴 하지만 뭐 책 기증 받아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테리어죠. 인테리어로 책을 거는 사람들한테 책에 대해서 거부감만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제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요즘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대한 것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딱딱한 공간에서 책 보고 그런 거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공간이나 이런 것도 사람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걸 끌어올릴 수 있고 또 내가 이거를 문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걸 느낄 만큼 요즘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도 많이 좀 부탁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동네 중에 이제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카페들, 식당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상업 시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공적인 이런 공간에 이런 도서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카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주머니 사이즈 좋거나 돈이 있거나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즐기는 곳들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지역의 그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그 공간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책도 보고 뭐 놀기도 하고 이제 관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편안한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꼭 내가 책을 읽지 않더라도 거기 도서관에 가서 뭐 호수도 구경하고 멍 때리고 멍 때리면서 생각도 좀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공공 인프라 시설이 좀 확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서관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도서관계 그리고 이제 관장님이나 저처럼 책 문화를 이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해답을 같이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장님, 그 지난 9월 30일에 경기 대표 도서관인 경기도서관 착공식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관장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참석하셔가지고 또 좋은 메시지도 이제 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사실 서울도서관만큼이나 경기도서관이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인구도 그렇지만 도서관도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이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더더군다나 앞으로 지방 분권이 더 강화가 되고 그러면은 대표 도서관의 역할이 훨씬 더 좋아져야지 되거든요. 그날 도지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의 그 점이 선으로 연결되는 얘기. 그거는 정말 네트워크 사회에서 그런 얘기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거 다오르시고 정말 너무 훌륭한 그래서 맥을 딱 짚어주셔서 저는 도지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경기도서관은 잘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좀 더 혁신적이고 제가 사실 혁신을 서울도서관장 하면서 내내 얘기했는데 제 스스로가 처음에는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을 했다가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어떤 것이 혁신이어야 될까를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거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서관을 현장을 바라볼 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대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일을 할 때 제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반부터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혁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00년대계 뭐 지식경영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100년 앞을 내다보면은 처음에 이 기반을 정말 잘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경기도서관에 대해서 경기도민들도 관심 많이 가지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기도서관은 도대체 어떻게 지어질까, 어떻게 운영할까 이렇게 도서관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 말씀처럼 정말 혁신적인 그런 도서관 모델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정수 관장님과 함께 이렇게 도서관 톡톡 10회 이제 마무리 방송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관장님이 또 어떤 일을 또 혁신적으로 하실까 궁금해요. 지금 또 공부도 박사과정도 하고 계시고 하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또 더 하고 싶으신지. 제가 이제는 조직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편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나이 지금 젊으신데? 지금 20대 아니세요? 20대? 30대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뭘 새롭게 뭔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신문사에서도 근무해봤고 또 신문사 잘 오실 그쵸? 거기서 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봤고 또 거기서는 사실 정보 서비스가 주였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구와 광역을 거치면서 이런 거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냥 그치는 건 조금 안타깝다. 왜냐면 뭐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또 흔치 않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이 항상 옳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가만히 그냥 좋은 추억으로 두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 건데요. 좀 더 도서관 현장에 발전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좀 저의 경험을 좀 들려주고 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활동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장님께서 너무 지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경험하신 것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큰 자산이거든요. 그 자산 혼자서만 그냥 조용히 갖고 계시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장님께서 더 큰 역할을 꼭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오늘 우리 이정수 관장님과 함께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10회 도서관 톡톡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보통 우리 시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 이번 기회에 정말 도서관이 이제 나를 위한 도서관이 되려면 어떻게 도서관 정책들이 바꿔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정수 관장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10회 동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방송한 이 내용은 책으로 더 다듬어져가지고 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이정수 관장님 책이 출판되면은 이제 북토크를 또 재미나게 해야죠. 네, 그래서 네, 그때 우리 오프라인으로 네, 북토크를 그때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또 재미있는 네, 시간 네,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10회 방송 마무리 소감 네, 해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정윤이 TV가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하고 싶었던 얘기도 많이 했고 네.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보시고 또 그동안 몰랐던 얘기 들어서 좋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경험 저도 했고 정윤이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여기서 도서관 톡톡 방송은 이제 마무리하지만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좋은 프로그램을 또 계획을 하게 되면 또 네. 여러분들 앞에 또 짠하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자, 이정수 관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정윤이의 책문화TV 네,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도서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네.